네네. 저는 아시다시피 육사를 20배로 졸업을 하고 공학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주로 제 생애 많은 부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유도탄 분야에 관련했고, 특히 그 부분에서도 추진기관부와 탄두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제 난 다음에 제가 국방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장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땅굴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땅굴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는 내 본연의 임무도 아니고, 저 본연의 임무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는 유도탄 개발이 제 본연의 임무였고, 국방부에 와서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각종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 분야하고 다 전술 분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장관에 직접 자문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그런데 우연히도 제가 우리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이 북한의 핵무기와 또 이 땅굴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있는 동안에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땅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흥미를 갖고 관심을 표시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 없다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땅굴 문제를 접하게 됐는가 하면은, 당시 국방부 내 헌병대가 있습니다. 합동조사대라고 하죠. 합동조사대 직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육군본부 탐지과에서 장거리 땅굴에 대해서 토의하는데 자기가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에서는 없다고 하고, 장거리 땅굴은 없다고 하고, 민간인 정지용 씨와 김남준 씨는 있다고 주장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검토를 요구했던 겁니다. 신고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F-16, F-18 고가의 무기들 때문에 상당히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걸 모두 다 제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굴이야말로 핵무기, 김일성이 항상 말했듯이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합동조사대에게 제가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 민간인 중에 그걸 설명한 김남주 씨와 정지용 씨를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씨로부터 가장 논리적인 사람은 그 당시 보안사 대공수석과장이었던 정지용 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땅굴을 조사하면서 보안사 직원으로 있으면서는 도저히 땅굴을 못 찾겠습니다. 상부의 그 방해로 인해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제 땅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 김남준 씨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임진강을 건너서 탈북해 온 사람입니다. 그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하고 헤엄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종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댑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증인이 있고, 보안사 대위가 한 명이 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사단 정보참모가 증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일선에서 땅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를 팝니다. 작은 호를 파고 구멍을 파고 거기에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었다. 이 경찰관이 이게 다 들었다. 또 보안사 대위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경찰도 그렇고
보안사 대위도 땅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좀 약간 기술이 좀 덜 발달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멍을 깊이 뚫고 거기다 귀를 대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 울려 나오는 소리를. 근데 경찰도 자기가 들었습니다. 확인했고 보안사 대위도 들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단의 정보 참모가 자기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 확인했더니 정보 참모는 자기가 내쫓은 것이 아니고 육군본부 지시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 조사를 못한 겁니다.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민간인들이 하는 말이요, 탐지과를 또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탐지과에서는 이제 땅굴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증거를 댑니다. 첫째, 이 녹음 테이프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보십시오. 이 녹음 테이프는 밖에서 소리 나는 건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들려줍니다. 들어보니까 분명히 밖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이게 들어보면 압니다. 땅에서 지하에서 나는 걸 울리고 밖에서 올라가는 소리가 짱짱짱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상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건 정종 씨가 녹음한 것이 아니고 정종 씨가 지하음이라고 녹음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녹음한 것을 알려준 겁니다. 탐지과에. 그리고 지하에서 녹음한 것과 비교해보라고 준 것을 나한테 지하음이라고 하면서 민간들이 준 겁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나중에 다 확인이 됐습니다. 지상에서 한 것을 저한테 지하에서 민간인이 녹음한 겁니다. 라고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이 팸스 장비로 자기들이 다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는데 그 팸스 장비는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땅굴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상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녹음기로 녹음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육군본부 그 탐지과는 서울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제 거기에 홀을 파고 거기다 마이크를 묶고 흙을 덮고 저한테 들려줍니다. 그래서 안 들리죠. 물론 흙을 1m 정도 덮고 마이크가 밑에 있으니까 라인 타고 내 귀에 해도 안 들린다. 여기서 망치를 치면. 왜 그런가 하면 흙은 음파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차철로라든가 탄성체 있죠. 또 바위 이런 것들은 우리 음파를 잘 전달하지만 흙은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기술적인 상황을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말을 못하죠. 또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민간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수백 공을 파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고 또 엄청난 그 시간을 뺏겼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됐다. 그럼 나하고 한번 그 파본 대로 가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를 변하면서 사실은 한 곳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곳을 판 곳은 내가 이제 민간인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때 한 곳을 팠답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종 씨 말 이제 군에서는 아무것도 녹음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정종 씨는 어떻게 녹음을 했는가 하죠. 정종 씨가 그 당시에는 보안사 장교였습니다. 보안사 장교인데 자기가 신고를 해서 육군본부 탐지과가 나와서 이제 육군본부 탐지과 녹음기를 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그 사람들이 판 구멍에다 심고 정종 당시 보안사 장교는 자기가 판 구멍에다 이제 이걸 심었습니다. 마이크를 심고 이제 하루 지났는데 이제 녹음이 됐겠죠? 그 이제 정종 씨 거기에 녹음 테이프에 녹음이 됐는데 이 탐지과에서 온 그 병사가 녹음한 것에는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녹음이 안 됐냐고 하면서 이제 당신 보안사 장교니까 겁을 준 모양입니다. 그때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사대로. 사실은 고장난 녹음기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허위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육군에 이제 그 육군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실제 민간인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파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께 건의를 해가지고 국방부 예산으로 이제 거기를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70m, 80m 이렇게 팝니다. 파서 거기에다가 녹음기를 놓고 이제 마이크를 놓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녹음됐다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민간인들이 말을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니까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음기 왜 됐는데 안 파느냐, 왜 절개죠? 왜 절개 안 하느냐 하니까 녹음은 됐는데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하에서 기계 소리, 엔진 소리가 나면 그건 땅굴이죠. 그래서 땅속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납니까? 그 검토할 필요도 없는데 항상 검토해서 결과는 지상에서 그런 음이 들렸습니다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려움이 겪었는데 이 뭡니까? 장관께 제가 보고를 해서 이와 같은 민간인이 원하는 곳에 구멍을 뚫고 녹음하기 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육군참모총장이 허위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밑에서 하급자들이 허위 보고를 해서 참모총장이 잘 모르고 땅굴을 없다고 하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땅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비논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은 제가 생략하고 또 비논리적인 말을 하면서 반대를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종교를 좀 비난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 땅굴 찾던 사람이 그 교회를 다녀요. 예수교를 믿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뭐 하느님이 계시했다던가 뭐 이런 말을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를 했던 석가모니가 계시를 했던 가서 확인을 해서 땅 속에서 기계음이 요란하게 난다면은 그것은 땅굴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누가 계시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강력히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불확실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정말로 이걸 고의적으로 없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또 그 민간인 쪽에서 나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소리가 났는데 보안사 모 대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군본부의 모 중령이 실제로 일선에 가서 이걸 민간인들을 다 조사하고 현지를 답사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보안사 장교는 분명히 지하에서 땅굴 소리를 들었고 그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에 있는 그 모 중령은 자기가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안사 장교도 인정을 하고 그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밑에 있는 그 비서실에 있던 사람은 나한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후배인데.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비밀을 보장한다는 확인하에, 약속하에 비밀 보장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왜 그걸 비밀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총장 육군에서는 함구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함구령이 내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나한테 내가 이제 약속을 해 주신다면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하마. 나 절대 약속 지킨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도 동감입니다. 분명히 땅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런 일을 거쳐서 제가 이제 장관한테 보고해서 장관님께서 이제 이걸 땅굴을 팠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파는 중에 또 이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갔습니다. 그 후평리에서 그 당시 파고 있었는데 후평리에 가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탐지과한테 거기 민간인하고 다 집합해 있어라.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 갔는데 민간인들 없어요. 그리고 육군본 탐지가 직원들만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도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거기 그 심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말해도 됩니다. 심서기관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민간인들은 자기가 뭐 보좌관님 오신다고 그래서 여기 남으라고 하니까 막 달아나서 자기가 뭐 잡고 뭐 못 달아나게 해도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그런 보고를 해요. 그런데 옆에 소령 한 명 있었습니다. 육군 소령 현역이.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이 사람 한 말이 사실이요. 그랬더니 사실이 아닙니다. 나한테 거짓말했죠. 그렇죠? 같이 일하던 육군 소령이 거짓말 한다는 걸 나한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다가 이제 조금 후에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장관께서 국방과학연구소로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국방과학연구소를 복귀하라 해서 이제 탐사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국방부 내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땅굴에 대해서 경험한 정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를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탐사자들이 이제 외로우니까 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만두고 대우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것은 내가 이제 현직이 아니고 나와 있을 때입니다. 나와 있을 때 이제 정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정종 씨가 오더니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정부에 대해서 그 해병대에 편한 사람이 음식점을 하는데 이 양반이 바위에다가 집을 졌답니다. 바위에다 집을 져가지고 밑에서 땅굴 소리가 요란하게 난 모양이에요. 바위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나오고 겁이 나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녹음기도 값비싼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걸 사용했답니다. 의사청진기를 자꾸 듣고 있었는데 바위 밑을 이제 TBM 같은 것이 지나가니까 바위에 금이 갑니다. 깨지고 그렇죠? 그래서 바위 틈으로 이제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안기부에 신고를 해서 그 당시 아마 안기부일 겁니다. 네, 안기부죠. 안기부에 신고를 해서 군이 온 것이 아니라 안기부 직원이 왔습니다. 안기부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청진기를 듣다가 뭘 들었는가 하면 밑에서 빨리빨리 타라오, 밥 먹으러 가자오 하는 말을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왔습니다. 와서 이것이 안기부장에게도 보고됐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기부 이제 후배가 있어서 안기부 특보한테 전화를 했더니 확인하더니 네,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기부에 정식 보고가 된 겁니다. 밑에서 그런 소리가 났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또 땅굴 팀이 민간인 이제 노력을 해서 그 아들 김현철 씨에게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철 씨가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아버지 대통령에게 말해서 이제 땅굴을 이제 찾아보라 이렇게 해서 군이 이 사실이 아닌 말을 자꾸 하니까 안기부가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안기부의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안기부가 이제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고 아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건 모두 다 제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예산은 안기부가 되고, 근데 이제 작업하다가 민간인이 지적했던 곳을 파다가 갑자기 업자들이 안 파고 옆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안기부 직원은 이제 회사 사장으로 이제 가명을 하고 왔으니까 그 땅 파는 그 업자들이 저 양반이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입니다. 저 양반이 여기 파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 삽이라도 더 파면 당신 돈 못 받는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지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지적한 것을 파다가 중지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정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파다 말았으니까 이제
실패를 했죠. 그 당시에도 이제 다 파지 못해서 안기부가 할 때도 안기부에서 장난한 거죠. 소위. 그렇죠? 그래서 못 판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 9월에 화성 지역에 이제 여기 정신합니다. 화성 지역에서 이제 또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고 정지용 씨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대구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급적 안 두려고 그랬습니다. 업체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이제 그러자 제가 이제 대우를 떠나고 있는데 땅굴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야기 듣는데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 하나만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FM 99.9 방송 여기자가 거기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전화로 확인해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화성 현장을 왔는가 하면 이 여기자가 국방부에 갔었답니다. 국방부에 갔더니 화성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땅 속에서 녹음했다는 녹음 테이프가 이겁니다 하면서 들려주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뭐 애기 소리도 나고 뭐 쇼핑센터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듣고 이건 말도 아니다. 이런 걸 뭐 땅굴이라고 하나. 이렇게 대부분 기자들이 생각했는데 이 여기자가 그거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왕왕왕 하고 뭐 땅판 소리가 나니까 여기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역시 또 말이 없죠. 그 이상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화성시가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덮으라고. 그건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거기가 개인 지역이니까 얼마든지 땅을 팔 수 있는데 또 아마 신고를 해야 될 모양이죠. 개인 땅이라도. 그래서 이제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덮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성시청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화성시청 직원이 저희들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국방부에 가서 해결하십시오. 이건 뭘 뜻합니까? 국방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당신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대충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조금 후에 증거 부분에서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이제 말이 많습니다. 정황이 많죠. 여기저기서 뭐 남양주에도 땅굴이 있다. 무슨 뭐 석촌호수에도 땅굴이 있다. 많죠. 그래서 남양주 건부터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이제 지난번에 그 전에 오래됐어요. 꽝 소리가 났는데 결론은 민간인들은 땅속에서 났다고 주장을 하고 소위 기술자라 사라는 사람이 보일러 뭐 기술자라는 사람이 와서 꽝 탔는데 이거 보일러가 뭐 잘못돼 가지고 보일러에서 터진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보일러에서 꽝 소리가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일러가 망가졌겠죠. 연통이 터지든가 보일러가 깨지든가 했죠. 그렇게 큰 소리가 꽝 나서 멀리서도 들렸으면은. 근데 보일러가 멀쩡했대요. 그러니까 또 아니죠, 사실이. 당신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돌리던데 다른 소리하고 뭐 이 소리와 무관한 뭐 아주 다른 겁주는 소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간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어딘지 모르고 땅굴이 있다고 난리치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또 이번에도 또 뭐 어디서 지금 소리 난다고 난리치죠.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그 왜 기술자를 도대관하고 무슨 뭐 목사님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술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양반들하고 그 다음에 뭐 군에서 뭐 있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땅굴을 자기가 공식적으로 업무로서 검토해 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석촌호수 제가 이제 땅굴 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진짜 지하차도 밑에 한 70, 80m 빈 공간이 있고 이것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빠진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뭐 이게 빠지고 하면은 물에
쓸려 내려가려면 이게 다 골이 파지고 강도 항상 이렇게 골이 파지지 않습니까? 골이 파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가보니까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옆에 첫째 기계 자국이 있는가 봐야 되겠죠? 옆에 기계 자국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많은 토사량을 제거하려면은 위로 나올 수 없으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땅굴 어디하고 연결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하철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이제 도면상에서 봤어요.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기계 자국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는 기계 자국이 없어도 돼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자갈하고 모래 같은 걸 다졌습니다. 다져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도로를 밀고 닦았어요. 그러니까 뭐 곡괭이로 파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TVM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 그냥 다 파서 된 거고. 그럼 그 흙이 어디로 갔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 토사를 밀려놨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멍이 있어야 돼요. 나가 그 정도 많은 그런 게 안 나오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옆에 다행히도 내가 보기에는 다행이죠. 나도 의심을 했는데 증거가 안 나오면 할 말 없죠.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 이제 한 3, 4m인가 이렇게 커다란 콘크리트로 막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멍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서울서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것은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그라우팅 하기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방수를 합니다. 동시에 방수하면서 그라우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몰타, 세멘 몰타 갖다 집어넣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확인했는데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하고 뭐 대답을 그 이상 안 하려고 그래. 이겁니다 하고 나가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면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삼성물산이 일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삼성물산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 지하철이 지금 지하차도 밑에까지 들어갔습니까? 거기 안 갔습니다. 그 앞에 자기가 손으로 하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가 한 200m 되는데 한 100m 앞에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 밑으로, 지하차도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했죠. 그렇죠? 왜 서울시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 합니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제가 다시 이제 마침 그 시민단체가 있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민단체가 이제 땅굴을 찾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비전문가들이에요. 별소리 다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땅굴 찾겠다고 요사이 뭐 많이 떠들죠. 뭐 그냥 온통 땅굴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또 말하면 또 이제 소위 딴지 걸죠. 왜?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 땅굴을 왜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땅굴을 찾아서 자기 공로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리 지하철이 지나갔습니다. 왜 안 지나갔다고 합니까? 윤 박사가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땅굴 찾겠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땅굴 찾겠다고 온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뭐 과거 군에 있을 때는 땅굴 없다고 했다가 또 나와서 땅굴 있다고 하면서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땅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또 내가 왜 이런 사실을 여기서 밝힙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늑대 소년 아시죠? 늑대 소년이 이제 조금씩 출몰했겠죠. 근데 살면서 장난으로 늑대 나옵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몇 번 그 주민들을 속였죠. 그 주민들 몇 번 속았어요. 그 다음에 진짜 늑대가 나왔어요. 진짜 늑대가 나오니까 또 늑대 하는데 그때 아무도 나오지 않죠. 또 거짓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늑대한테 잡혀먹었죠. 뭐 잡혀먹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땅굴 없는 곳에 가서 땅굴이다 해가지고 땅굴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늑대 소년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곳만 가야 돼요. 근데 또 지금 뭐 어디서 땅굴이 있다고 하는 제 경험으로, 제가 화성할 때 경험으로는 이렇습니다. 땅굴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내가 화성에서 팔 때 사실 한 20 내지 22m에서 녹음이 된 거예요. 기계 소리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있다고 하는 데서 말하는 그런 현상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흙에서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내가 그때도 이제 갔다가 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연구소에 의뢰하니까
일반 그 암석 중에 하나였어요. 그 몰타릴로 그 채우는 것은 이렇게 채웁니다. 임진강 옆에서 진짜 땅굴 발견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완전히 2.5m 내지 3m를 세멘 몰탈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게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땅굴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땅굴을 찾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도와주죠. 그렇죠? 근데 이 화성에서 화성이 땅굴 못 찾게 결정적으로 방해한 사람들이 그런 데 다 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김일성이가 언제부터 땅굴을 팠느냐가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됩니다. 김일성이 제가 한국정상가 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될 때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뭘 터득하는가 하면은 땅굴이 정말 중요하다. 작전에 정말 도움이 된다. 또 유괴 엄호 같은 것이 참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뭘 만들었습니까? Y형전지를 만들고 땅굴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땅굴 파는 건 제가 못 봤죠. 그러나 추정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북한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육군 대령이었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은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김일성이가 국가보위부 뭐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모아놓고 지시를 할 때 1954년이었는데 1954년에 땅굴 파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이 사람도 뭐 몇 개 있는지는 자기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땅굴 파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1954년부터 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60년 됐나요? 네, 땅굴 판 지가 6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사, 이제 한미연합사 보고가 중요하죠. 현합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개 이상의, 20인가 24개 이 정도의 의심스러운 땅굴이 있고, 12개 이상의 확실시 되는 땅굴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고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22 내지 24개라는 것은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의심스러운 땅굴에 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2 내지 24개 중에 단거리 땅굴도 있을 겁니다. 장거리 땅굴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2개의 땅굴이 존재한다는 것, 확실시되는 땅굴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최소한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지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땅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주고 이스라엘에 대해 자기들이 조사한 거 하고 해서 그걸 무능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고 가자지 그죠? 가자스 거기서 이제 자기들한테 포를 쏘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공격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걔들은 아예 입구를 찾아가지고 입구를 다 무능화시켰습니다. 그 땅굴을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북한한테 파는 걸 배운 겁니다. 북한은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그 기술을 전수했고 또 베트남에도 전수했죠. 베트남 사람도 들어줘. 북한한테 배워서 우리가 땅굴 이렇게 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의 남측령 땅굴을 발견했죠. 그래서 4개 땅굴이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3개까지 발견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3땅굴이 발견한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분 제가 이름을 대겠습니다. 배대용 육군 정보참모가 그때 계실 때 육군 정보참모 이 양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아마 당신들 요새 그 산땅굴 찾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땅굴이 정말 없나? 이렇게 이제 짜증스러운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특수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새병들이 이제 밑에서 지하에서 소리 난다 하는 것이 보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전체 전물 찍어가지고 보니까 어느 산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멍을 파고 뭐 이렇게 절개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산을 밀어버렸답니다.
그걸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난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무식하게 믿었더랍니다. 샀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찾은 겁니다. 땅굴이 있다는 증거죠. 아니 대통령이 말하는가 없다가 대통령이 찾으러 강력히 하니까 땅굴이 나온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땅굴 관심도 없고 땅굴 모를 때 있습니다. 뭐 1, 2, 3 땅굴 그거 나온 건 알지만 내가 땅굴에 관심이 없죠. 내 임무도 아닌데. 근데 우리 실장이 이제 스웨덴에 가서 고급 카메라를 사려고 갔습니다. 스웨덴에 가서 카메라를 사려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코리아는 야, 한국 사람은 현금을 가져와라. 무역할 때 우리가 LC를 오픈하고 합니다.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노스코리아가 북한이 와서 이때 TBM을 20대를 구입해 갔답니다. 20대를 구입해 갔는데 돈을 안 준다 이거죠. 돈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때가 1970년 1년 70년 이때였는데 70년 71년 이때였는데 한국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노스 코리아하고 뭐 비슷한 사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TBM 20개를 사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땅굴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저한테. 무역업자들이 와서 이제 나한테 알려줍니다. 한 무역업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북한이 고급 TBM을 12대를 사갔다고 이태리 자기들 그 하는 데서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로버트형 TB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TBM 이게 돌아갈 때 엄청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에서 한 20대가 한 2, 3m 우리가 팠는데 거기에 땅굴 그 밑에서 TBM이 돌아가니까 땅이 울렸습니다. 땅이 울려가지고 그동안에 땅굴 믿지 않던 사람이 바닥에서 울리니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땅굴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형은 소리가 안 납니다. 톡톡 치니까. 그 되게 비싼데 이걸 왜 사갔겠어요? 이거 사다가 뭐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안 샀어요. 그 비싼 거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도 좀 시끄러워 하면 되지. 우리나라도 안 사는데 북한이 그거 왜 사갔겠습니까? 우리 지휘부라든가 예를 들어 뭐 청와대란가 이런 고급 지휘부 소리 나서는 안 되는 곳을 공격할 때 아마 출구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양반한테 또 물었어요. TBM을, 그리고 이 양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리고 다른 말 또 해. TBM을 많이 사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양반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런 회사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외국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침, 뭐 언제 온다. 그래서 온 다음에, 그럼 나 좀 소개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스위스 제작업자를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아니죠. 그때 아마 진로했던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서 TBM을 샀어요. 그래서 그 회사 때문에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 기억으로 여의도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여의도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말하는데 보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사갔느냐. 그 사람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북한에서 주의를 안 준 것 같습니다. 그 양반한테. 그래서 100몇십 대를 120대인가 뭐 이렇게 사갔다고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문제가 내가 그걸 땅굴 파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왜? 북한은 자기가 보기에는 북한은 고급 기술자들이랍니다. 그런 고급 기술자들이 왜 땅굴을 파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지 않았을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을 고급 기술자로 보느냐 하는 거죠. 북한을.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TBM을 팔면은 다 교육을 하죠. 자기가 교육 다 하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뭐가 이상 있다고 좀 와달라고 하는데. 그 와보면은 자기가 가르쳐 준 기사는 어디가고 없고 또 다른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또 이런 것도 묻고 한답니다. 근데 북한 기술자는 TBM을 분해결합을 자기들이 다 한답니다. 맘대로 분해결합을 한다 이거죠. 원더풀 엔지니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땅굴을 팝니까? 하는 것이 스위스 기술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이 땅굴 파는 기술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하시설을 어느 정도 했겠는가. 우선 기술 수준을 말하면은, 기술 수준은 제가 그 닥터 이벨로라고 미국 공군연구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터키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 갖고 이제 미국 그 닥터 이벨로라고 미 공군연구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공군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이 그 당시에는 지하시설 공격용 폭탄이 없었어요, 미국이. 지금 있죠? 1톤인가 2톤짜리 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팀이 개발한 건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지하시설 공격용 포탄, 포에 집어넣어서 쏜 작은 포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북한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간단히 말한다면 북한은 기술 수준이 스위스나 노르웨이, 스웨덴에 버금가는 기술을 갖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기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포탄이든 폭탄이든 일단 들어오면 이게 뒤로 꺾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맞으면 그대로 계속 들어가는 걸 알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다 튀어나와요. 깊이 들어가서 튀어나오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은 들어가다 좀 더 빨리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시험도 하고 해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 기술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짧은 거리에서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방법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겠느냐 하고 내가 비웃었더니, 북한을 비웃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그 사람 갖고 있고도 남는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기술 수준을 이제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할 더 자세한 건 땅굴과 관계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김남준 씨한테 이제 들은 바, 이것은 증거죠. 땅굴 증거가 아니라 땅굴 파는 기술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남준 씨가 평양 북쪽에서 자기가 땅굴 팠답니다. 10m 직경짜리를 팠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10m 직경이 땅굴을 그 청양 북쪽 태천 근처에서 판다는 것은 아무튼 핵무기가 아닌가 생각돼. 그 목적으로 그걸 파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팠느냐 그랬더니 8명이 1개조가 된답니다. 군부대가 8명이 1개조가 돼서 3개조 24시간 판답니다. 한 개조당 8시간씩 24시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데 10m 직경의 굴을 하루에 8m 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장거리 땅굴이 대충 2.5m 정도 됩니다. 이 넓이가. 그런 건 자기가 파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정하는 겁니다. 자, 10m 직경의 그 넓이 갖는 땅굴을 하루에 8m 판다는 것은 최적 바림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냥 대충 정사각형 계산해서 10곱하기 100에다가 파는 한 800입방미터를 팝니다. 이것을 3m 직경의 정사각형을 계산하면은 3, 3은 9니까 길이는 10배 더 가겠죠. 이게 더 10배가 넓으니까 작으니까 10배를 더 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 80 내지 100m를 더 갑니다. 10배니까. 더 가겠죠. 그러면은 엄청나죠. 그러나 이제 길어질수록 땅굴에는 길어질수록 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작기 때문에 큰 것보다 좀 더 어렵고, 그렇죠? 또 길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날려야 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4분의 1로 추정합니다.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80 내지 100m 팔 수 있는 것을 산술적으로는 내가 20 내지 30m로 보고, 그것도 내가 20m로 정했습니다. 20m 한 4분의 1, 5분의 1 되죠. 내가 추정하는 것에 20m 파는 걸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BM으로 굴착하는 것은 이게 한 50km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화성에서 그 밑에서 그 땅 TBM 돌아갈 때 웅하게 울릴 때 저는 없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 말에 의하면 내가 하루에 한 30m는 갈 것이다. 내가 왜 30m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작은 TBM 없기 때문에 토목기사가 그걸 내가 만났던 토목기사는 그건 몰라요. 그때 10몇 m짜리인가 그것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 그 다우징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소리 나는 거 따라 이렇게 가니까 하루에 5, 60m는 가겠던데. 그 사람 말로 그래요. 나는
30m 정도만 보겠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TBM이 이렇게 됐습니다. TBM은 1960년대 말에 상용화가 시작됐어요. 그래프에서. 그 내가 아까 그랬죠. 70년경에 그 스웨덴 사갔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TBM이 상용화 되자마자 사간 겁니다. 제일 먼저 사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북한에서.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 팠다고 보면은 1954년부터 70년까지 16년간을 팠죠. 이거 산수적으로 계산하면은 하루에 20m씩 1년이면 한 7km 가죠. 365일이니까 10년이면은 70km 가죠. 그렇죠? 16년 계속 한 100km 갑니다. 그로 60년 파도, 그로 계속해서 60년간 파도 얼마입니까? 10년에 70km니까 66, 74, 420km 가야 그것만 파도. TBM 50 파도 420km는 간다는 것이 논리죠. 가죠. 팠는지 안 팠는지 제가 모르죠. 그러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0년부터, 71년부터 이제 TBM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30m 하루에 팠다고 가정하면 그걸 지금 몇 년 팠습니까? 우리, 몇 년 팠다고 뭐 71년부터 팠다고 해서 뭐 한 30년, 40년, 한 40년 팠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400km 가죠.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러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 기술적으로 또 시간상,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다.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으로 굴착했을 때 이제 이거 계산하면 한 500km 이상 충분히 간다 이거죠. 제주도는 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 제주도는 바다가 깊어서 압력이 커집니다. 지금 북한의 땅굴이 대충 한 70 내지 100m 밑으로 옵니다. 축소는. 거기서 이제 출구가 있으면 출구 쪽으로 이제 나와서 그것이 20-30m. 제일 낮은 것이 화성에서 한 23m에서 발견된 게 있고, 지난번에 운천에서 한 40m 밑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도버 해협을 보세요. 도버 해협은 5년 만에 직경 10m 이상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5년 만에 다 팠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라고 그래요? 채널 A에서 나와가지고, 국방부에서 이제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추록을 다 뭐 수십만 대 추록을 언제 파냅니까? 뭐 나를 치죠. 그 계산을 안 해봐서 계산하면 충분히 남고 내가 뭐 해서 20개 간단히 계산해보죠. 추록 이게 한 축선에서 5대씩만 퍼낸다 해도 5대 하루 종일 24시간 파내는 건 문제 없겠죠? 그래서 뭐 하루에 출구 하나에서 5추록 퍼낸다. 그러면 20개면 우리가 1020개면 20개면 얼마에 100추록이 나오죠. 100추록이 1년이면 36,000추록이죠.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만 추록이죠. 60년이면 64, 200만 추록이 넘어가요. 파고도 남는 거죠. 도버 해협은 그 넓은 그 터널을 5년 만에 50km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 TBM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TBM이 참 잘 듣는다. 근데 지난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왔더니,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양반이 땅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박종진 PD가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땅굴이 있다고 주장해서 그 사람을 불렀답니다. 난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땅굴이 있다고 해서 불렀는데 땅굴 없다고 갑자기 주장하니까, 저 양반 왜 땅굴 있다고 주장하니 나와서 땅굴 없다고 합니까? 그 양반이 주장이, TBM 못 씁니다. 우리 쓰는데 뭐 경상도에서 파는데 그거 못 써서 안 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교수로서 양심 있는 사람입니까? 참 큰일입니다. 정부에 그렇게 하청을 해야 먹고 삽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TBM은 이렇게 워킹 잘한다 하고 이제 도버 해협을 판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TBM이 아니었더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버 해협은. 그런 거 다 판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이제 또 전술적으로 타당해야 되겠죠. 전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땅굴 파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전술적으로 타당한 거죠. 북한이 대충 20만 내지 30만, 통상 특수군이 30만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대충 20만,
나는 항상 적게 잡니다. 20만 내지 30만 정도 있다고 보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축선이 20개면은 축선 하나에 20개씩만 잡아, 출구 20개씩만 잡아. 20개만 되겠습니까? 200kg, 이제 축선 하나에 200kg 잡고 20개만 나오게, 뭐 엄청나게 많겠지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축선 하나에 20개만 출구가 있다고 보면은 20개니까 400개가 나오겠죠. 출구 400개. 출구 400개에서 몇 명이 몇 분 만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1년에 1시간에 4km 보시면 되겠죠. 1시간에 4km. 1시간에 4km 걸으면은, 그러나 이제 무장하고 나오니까 거리가 좀 있고 하는 게 넉넉히 2m 간격으로 나온다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1m 간격으로 나면 4,000명이 나오겠죠? 4km 가니까. 2m 간격으로 나면 2,000명이 나오겠죠? 근데 또 이게 평지가 아니죠. 그래서 9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속도를 또 반으로 줄입시다. 그렇죠? 그럼 1,000명은 나오겠죠, 1시간에. 줄잡아 1,000명은 나오죠. 그럼 30분이면 500명이 나오겠죠. 그럼 30분이 500명 다 나오는 거야. 한 400명 나오는 거 다. 그럼 400개면 20만 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30분 만에 20만 명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도포가 할 수 있는가? 이 사람 내가 당시 현직에 있을 때 합참 정보 쪽에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군 복장을 자꾸 사간다고 하는데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다오. 그랬더니 합참 정보 쪽에 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전에 내가 92년에까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와서 하는 말이, 북한에서 그때 20만 벌인가 뭐 30만 벌을 홍콩을 통해서 우리 국군 복장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조선일보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복 바뀔 때마다 또 사가, 이 사람들 20만 벌, 30만 벌. 그럼 이건 확실히 자기들한테 이 악은 복장을 입혀서 우리한테 침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엔투기로 20만 명 침투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20만 대군을 잠깐 사이에 우리나라에 침투시킬 수 없습니다. 또 그 복장을 입은 사람이 전선에서 싸울 수는 없죠. 전선에서 싸우면 자기들끼리 오해해서 자기들끼리 사격하게 되죠.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적군 복장을 입혔을 때는 반드시 적군의 후방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굴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20만 대군을 우리 남쪽에 침투시키려면 땅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땅굴이 있어야 할 개연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하는 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식 무기가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이상의 땅굴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김정일이가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였을 겁니다. 우리 신문회사 사장들을 초청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무소 사장 한 명이 이런 질문했어요. 언제쯤 통일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언제 정도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제가 뭐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핵무기 써도 하루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핵무기 써서 한 발을 서울에 때렸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날 항복합니까? 일본은 2발을 맞고 8일 만에 항복을 했어요. 일본이. 제가 여기서 말한 증거라는 건 이겁니다. 홀을 파서 거기다 녹음기 설치하고 거기에서 강력한 기계음 소리, 이런 소리가 났을 때 땅굴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파야 된다, 그걸 절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방송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방송 소리를 듣고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실수를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는데, 저도 지금 분명히 이해는 안 되는데, 지하 땅굴이, 장거리 땅굴이 옆에 있으면 분명히 그 근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지하에서 녹음이 됐어요. 그 방송 녹음이, 북한의 방송 녹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땅굴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심심할 테니까 이제 당연히 들려주겠죠. 그래서 분명히 있다고 봤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한 좀 떨어진 곳에 좀 깊습니다. 이 땅굴이는 건 이겁니다. 부대 앞에 있을 때는 그건 높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한 20m, 지금까지 경험 한 20m, 40m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갔던 것들 있죠. 근데 지나가야 될까? 아파트 밑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대충 한 70m 내지 100m 이렇게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군부대라든가 어떤 타겟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근처에 한 20 내지 30m 역상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그런 단순히 방송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땅굴이라고 인정하는 건 잘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정종 씨한테서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내가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보고하려면, 장관께 보고하려면은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 녹음만 갖고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땅속에서 직접 소리 날 때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하루는 밤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땅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행주산성이었습니다. 행주산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이크는 땅속에 한 30m, 한 30m 내서 30m, 40m 내다 받고, 그다음에 내 귀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대고 들은 겁니다. 이어폰을 대고. 근데 그때 거기서 우르르 하는 기계 소리 이제 처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1번째 증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제 화성입니다. 2002년 9월경에 이제 화성 지역에서 했는데, 이때 시민단체가 정지용 씨죠. 정지용 씨가 파면서 작업합니다. 해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땅굴 파고 뭐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전술적으로 과연 이게 이 자리에 나올 만한 건가, 또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걸 이제 자문을 해줍니다. 저는 가서 제가 뭐 파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땅을 파는데 한쪽에서 이제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파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이쪽에도 있다고 했어요. 가지가 뻗쳤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있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쪽에서 파는데, 그 사람이 자신하고 거기 차게 또 팠어요.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녹음하고 있었어요.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싫어했죠, 그 사람들이. 한쪽에서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니까 팀이 좀 달랐어요. 팀이 아니라 다우징 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이제 정종 씨가 총괄하는데 달랐는데. 그런데 한참 있다가 소리 난다고 그래요. 그 이제 나한테 소리 나거든 신호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소리 난다고 신호 가서 내가 갔어요. 그 귀에다 이어폰을 대니까 소리가 나요. 그것도 직접 이제 제 녹음기가 아니라 직접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기계도 같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우리 기계를 정지시켰습니다. 스톱. 하니까 이건 정지가 됐는데 밑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는 건데 기계 소리입니다. 분명히 이제 지하음이죠. 지하에서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러다 이제 한참 꺼지니까 이제 이것도 꺼져요. 밑에도 또 정지가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자기도 시끄러우니까. 그러다 위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도 정지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역대측 하는 그런 거 기계 갖다 놓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라우팅 같은 걸로 주로 많이 해요. 그라우팅 뿜어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이제 꺼지고 또 다시 시작하니까 조금 있다 또 밑에서 지하에서 또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중지시키니까 동시에 지하에서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지하에서는 조금 더 있다가 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땅굴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어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죠.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확실하니까 이제 절개 들어갔습니다. 절개. 근데 이제 물론 돈이 민간이 되니까 돈이 이제 없죠. 돈이 없는데 중간에 정지용 씨가 파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의문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양반만 사망한 것이 아니고 3명이 공격을 하던 것 같아요. 무슨 공격인지는 뭐 내가 해서 추정해서 말씀드려요. 아마 레이저 공격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은 사망을 했고 하나는 젊은 사람이니까 한 1년 고생하다 나왔고 나머지도 이 양반도 한 그때 50세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한 3년 이상 고생했어요. 그게 왜 의문사라고 하는 거? 의사가 원인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혈전이 여기를 쳤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혈전이 여기 쳤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왜? 이 몸에 이상하게 푸른 점이 많이 나와요. 푸른 점이. 자기는 모르겠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 원인은 이 혈전이 쳤다. 또 한 사람도 이제 쓰러졌는데 그 살아났는데 그 사람은 혈전이 코어들 친구한테 코피를 쏟았어요. 코피를 쏟아서 살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코피를 쏟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위험했다. 근데 그 사람은 언제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이었고 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허리를 못 쓰고 고생만 한 1년 하다가 그냥 복귀했다. 이러한 상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땅굴 파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이게 한 8m를 파니까 지구 안반이 나옵니다. 지구 안반. 그럼 이 구착기를 못 파게 돼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정부에서 허락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산에 있는 뭐 그 다이너마이트 면허 가진 사람, 터뜨리는 거 면허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을 이제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한 번 터뜨려 또 갔다 와서 또 2번 터뜨렸어요. 그리고 거의 20m 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깊이 측정이 약간 오차가 있어가지고 다 된 줄 알았는데 한 번 정도 더 터뜨려야 되겠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또 가서 사정해서 그 양반이 왔어요. 나 집에 있는데 거기 본부장이 그 당시 하 무슨 본부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곧 터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낮에 터뜨립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그래야 소리가 크게 안 번지니까 알면 좀 곤란하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혼자 그 양반이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 장착합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20m 이상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갑자기 그 제가 아까도 말했던가요? 그 앞에 뭐 교회 뭐 이런 친구가 방해를 하니까 자기는 그걸로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공로가 됩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많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정지용 씨는 그걸 가지고 공로 세우고 그러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한 입장에서 그걸 찾으려고 한 사람이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야지 자기 공로처럼 자꾸 이야기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척을 했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린 사람한테 나한테 이제 내가 가니까 이 양반이 우통을 아니야.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덤벼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사람이 당신 왜 저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네가 뭔데 건방지게 저 소리 지르고 덤비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우통을 벗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움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하면 아마 놀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땅을 고착했다고 난리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조금 내려가요. 흥분해가지고 내려가더니 저 밑에서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려고 하던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진수 씨로구나. 하진수 본부장이 쫓아갔어요. 아니 왜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그러면 나를 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고발을 해? 아니 나를 터뜨려 달라고 부산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어려운 길을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고발해? 앞으로 2번 다시 내가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한테 오지도 마 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떠났어요. 그거로 끝났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국방부가 시청을 사주해서 시청이 고발해서 재판소도 가고 그랬지만 그 이전에 결정적으로 땅굴을 못 찾게 방해한 자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있어 한 번 터뜨렸으면은 이제 소위 국방부에서 원하는 뻥 뚫린 구멍이 나오거나 그라우팅으로 그라우팅은 뭐냐면 그 임진강 옆에서 땅굴 찾았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서 찾았는데 완전히 그 2.5m를 그라우팅으로 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땅굴이니까 땅속이니까 이게 산소 접착이 없어갖고 물컹물컹했어요. 꽉 차 있죠 그것이.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간단히 그 예를 들어 설명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땅굴을 파고 있는데 도로가 지나가야 돼.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연천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연천 군수가 이제 땅굴 그 도로를 하고 있었는데 당장 비키라고. 자기들 도로 하니까 도로 건설하니까 당장 비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땅굴입니다. 그러니까 땅굴? 그러니까 자기 그 토목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군청에. 그러니까 그 기사한테 당신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고. 그 양반이 그때 거기 한 40m 밑에 있었어요. 40m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라우팅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걸 갖고 나오니까 인공물질이지. 자기들이 토목기사니까 알죠. 이렇게 딱 보면 그라우팅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땅굴인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이런 인공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그 길을 돌렸습니다. 그 증거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군수가 길을 돌릴 정도면 증거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라우팅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탐사, 우리가 땅을 파고 녹음을 하고 하는 것 위에 레이더를 이용해서 확인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군산 비행장 앞에 하고 화성 땅굴 이미 녹음이 됐기 때문에 뭐 필요는 없지만은 레이더를 그 당시에 그 김철희 장로님이 그 많은 자금을 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레이더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로 확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산 비행장은 이제 우리가 굴착한 건 아니고 가서 이제 레이더로 찍었고 화성 지역은 이미 우리가 녹음됐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레이더를 사용해서 찍어서 미국에 보내서 미국 기술자가 빈 공간이죠. 거기는 빈 공간이라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GPR, Ground Penetrating Radar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개발한 건데 이거 뭐 땅굴 찾으려고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보물 찾으려고 개발한 겁니다. 근데 기술적인 걸 좀 이야기 드리면은 레이더는 대부분 이 파장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밑에 뭐 있다는 걸 발견해낼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많이 뚫고 들어가죠. 파장이 짧을수록 직선으로 나가고 많이 뚫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긴 걸 써야 지하로 들어가는데 파장을 긴 거 쓰면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웨어 처리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파장은 긴 걸 약 800, 그때 내가 알기로 800메가 사이클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을 못 그려냅니다, 원래. 그런데 그걸로 파장을 쏘아서 받은 다음에 이걸 처리해서, 소프트웨어 처리해서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굴이다, 빈 공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미국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완전한 증거죠. 빈 공간이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상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011년 8월, 이제 이건 최근의 일이었던데, 2011년 8월에 운천 기갑여단장 숙소에서 기갑여단장이 자기 공간 밑으로 땅굴이 들어오는 것 같다. 엄청난 기계 소리가 납니다.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서 작업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때 민원인은 그 윤석민 전 국방장관 아시죠? 여세만 아시는데 그분이 민원인 대표가 되고 제가 이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관희 장관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거기서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운천에서 팔려는 것이 아니고 서울 지역에서 봐야 확실하고 우리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다 해서 서울에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죠. 대한민국의 어느 부대 앞이든지 부대 앞에 가면은 거의 땅굴이 다 있습니다. 60년간 팠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디 가면 있다는 거 내가 안 가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 옆에 특전사가 있죠. 그래서 그 다우징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돌아봐라 그랬더니 거기 땅굴이 나온 겁니다. 한 사람만 겪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하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이 민원인 그 되고 실제 이제 작업은 제가 이제 작전 지시를 제가 해가면서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녹음이 됐어요, 거기서.
녹음이 됐으니까 땅굴이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기계 소리를 녹음이 됐는데, 기계 소리가 녹음이 됐는데, 그걸 또 분석해야 됩니다. 무슨 분석입니까? 그 국과수에 갖다 줬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이상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전에도 한번 했어요. 근데 국과수에서 그 당시 뭐라고 나왔는가? 우리는 사실 분석 능력이 없습니다. 지하음인지 지상음인지. 분석하려면 이래요. 이제 땅 속에서 어떤 소리가 진동을 하면 그거 한 3m 보고 3m를 가서 벽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안에 주파수를 잡아낼 수 있는, 주파를 잡아낼 수 있는, 파형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세컨 단위 이하의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에 합니다. 그래. 자기들 국방부에서 그럼 뭐 하라고. 그렇지만 이게 땅굴이 나온 거다. 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단장하고 저하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여단장하고 내가 기계 소리가 땅굴 음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절개하는 거로, 무조건 절개하는 거로 합의서까지 썼어요. 합의서까지. 근데 또 어떻게 됐는지 우리 여단장이 이제 아무래도 현역이고 그러니까 양반이 주장을 못했어요. 그 소리 듣고도 또 약간 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과수에 가서 분석하고 그랬는데 분석한 사람이 또 재밌습니다. 그게 무슨 주파수가 어떻고 해서 이건 지상에서 난 음이 들어가서 녹음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사람 같은 속죠, 거기에. 근데 이제 제가 기술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실장이 나왔어요. 당시 어떻게 주파수가 이 말도 아니다. 주파수라는 것은 음의 고저를 말하는 거고, 진폭을 세기를 말하는 건데, 당시 어떻게 해서 주파수를 가지고 무슨 지하에서 난 소리요, 밖에서 들어온 소리요. 이렇게 따지니까 이 사람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실제,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이니까 그 실제 연구원이 분석했으니까 그 연구원을 바꿔드리죠. 그 연구원한테 또 전화를 바꿉니다. 그 연구원이 받아서 또 그 여자였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옛날 여자는 솔직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분석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소리를 분석해 줬어요. 근데 그걸 갖고 똑방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못한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땅 소리가 아닙니다. 밖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하고 거짓 보고도 하긴 했지만 아무튼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그 운천 거기서는 정식으로 써왔어요. 밖에서 나온 소리라고. 그 내가 이제 아까 말했던 실장을 통해서 실장이 말 못하는 게 사람이 연구원한테 바꿔. 연구원에 다시 똑같은 말 하니까 연구원이 제가 지금 저 실장님 바꿔드리죠. 이제 되게 급했죠. 내가 이론을 이야기하니까. 또 실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연구원 음파에 대해서 좀 압니까? 그랬어요. 그때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물리학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해요? 근데 소리 막 크게 질렀어요. 그때 우물하고 그래서 이제 벌써 나는 알았어요. 국방부 가서 장난친 거예요.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특히 운천 지역에 일어난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민원으로 해서 제가 윤석미 국방장관하고 같이 가서 김관진 국방장관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윤석민 장관님 이름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 윤석민 장관이 이걸 읽어보시고 다 했어요. 내 이름을 넣어서 발표해도 좋다. 이메일, 인터넷에 띄워도 좋다 해서 띄운 거고, 제가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장관님, 이 장관 한번 고발하시죠. 제 이름하고 같이 그랬더니, 윤석민 장관께서 내가 전임 장관이 어떻게 후임 장관을 고발합니까? 고발하나? 윤 박사, 그건 내가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간뒀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됐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더라면 별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땅굴은 그분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연구소에 땅굴 연구팀까지 놔두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왜 국방부가 이걸 감추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제
제3땅굴을 찾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땅굴을, 제3땅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부성인가요? 김부성인 그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여기입니다 해서 하고 있었는데 못 찾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론 그 사단이, 전두환 대통령 사단이 경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찾는 중에 밑에서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폭파되면서 물이 팍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분석을 시켰습니다. 근데 분석한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죠. 분석한 건 옳습니다. 분석해서 화약성분이 있습니다까지 좋았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뭐 간첩이 들어와서 시한신관 더 넣어가지고 이제 터진 것 같습니다. 아마 땅굴 없다고 주장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밖에서 들어와서 간첩이 뭐 화약을 넣고 시한시간을 넣고 이따가 자기 달아나고 나중에 터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들은 겁니다. 그 대통령이 화가 날 수밖에 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심한 말로 어떤 놈이야 그랬답니다. 어떤 놈이 사단장이냐 이거죠.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땅굴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경비를 어떻게 하기에 간첩이 거기 들어와서 시한폭탄을 묻고 가나? 아니 그건 박 대통령께서는 그 완전히 그걸 믿으신 겁니다. 그렇게 흥분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땅굴을 못 찾았으면 아마 전두환 대통령께서 좀 당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찾았죠. 찾아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포상을 받으시고 이제 참 영웅이 됐죠.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전술전략이란 부대 근무를 많이 안 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땅굴 찾으면서 너무나 애를 먹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두 곳에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상위직이 근무한 두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땅굴은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고 했어도 못 찾는데 이렇게 애먹었잖아요. 간첩이 김부성이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해도 못 찾았다고. 찾기 힘들었는데, 이게 찾기가 힘들고 찾아봐야 전술 전략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 찾기 힘든다는 말까지는 맞았지만 전술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전투 부대 이 생활을 별로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땅굴이야말로 월남을 패망하게 하고 월맹이 베트남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땅굴인데, 그게 전술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까? 땅굴 어디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방부 은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위직, 내가 아까 말했던 뭐 참모총장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대통령에게서 한번 그런 말을 하니까 땅굴을 은폐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또 이제 계속해서 밑에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땅굴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적성 세력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또 적성 세력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적성 세력이 이거예요. 전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자. 난 국방과학연구소에 땅굴 찾는 연구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왜? 나는 유도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건.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무슨 자기가 땅굴 파는, 이제 해산이 됐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땅굴 그쪽에 연구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산하는 건 좋은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해산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거기까지는 내가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쓴 예산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 했겠어요? 그건 청와대 안에 적성 세력이, 그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최덕신 장군이 장관까지 하고 할 때 우리가 간첩인 줄 알았어요? 몰랐죠? 나중에 간첩인 줄 알고 보니까 북한이 13명에 들어가 있고 그 부인이 지난번에 한국에 북한 무슨 대표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첩이 상위층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시작했어요. 청와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는 원체 강력하니까 이게 지하에 묻혀 있다가 물밑에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약간 잘 모르고 이 소위 적성 세력에 대해서 좀 풀어지는 듯 하니까 이제 나와서 행동을 하는 거죠. 예산 물어내라고 한 거예요. 설마 국방부에서 예산 물어내라고 했겠어요? 국방부에서 예산 한번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예산 물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또 잡비 뭐 이런 게 어떻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뭐라, 야, 너 그거 또 다 물어냈어? 그래서 다 물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물어냈겠죠. 그 후에 땅굴은 이제 못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명하지 못한 지휘관들과 적성 세력이 합동으로 이걸 못 찾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땅굴의 전략적인 효력은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만 대군이 뭐 잠깐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항상 하루면 된다 하는 말을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군 복장을 입고 땅굴 후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대충 한 3대 1 되나요? 20만 명 나면 우리 한 5, 60만 되니까 3대 1이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아군 전투복을 입고 총을 갖고 나오고 우리는 런닝굿 반스바람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1대 3인데 그 제어 못 하겠어요? 한 명 사살하고 나머지 2명 벌벌 기겠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금세 제압이 됩니다. 그리고 아군 쿠데타군으로, 이건 제 시나리오입니다. 아군 쿠데타로 위장을 해서 점령한 후에 우리 쿠데타군은 우리 김정은 무엇을 우리의 국가 수반으로 뭐 한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투개표를 할 수가 있죠. 국민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해요. 그리고 동영상 다 찍습니다. 투표 개표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있죠. 그걸 다 해요. 똑같이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표 결과가 김정은 지지 99% 하면 좀 미안해서 안 되겠죠. 90%, 70%, 80%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남북한이 통일됐습니다. 왜?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죠. 지금 말이 많죠. 내가 다음 기회에 전자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해킹하고 못한다고 난리치는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프로그래머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가에서 국민이 투개표해서 통일됐으면 그건 국내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내 문제에 외국이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럼 넌 거짓말이다, 조작한 거다 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항공모함이 오면은 우리 핵무기 때리겠다. 겁주고 독도 같은데 핵무기 하나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절대 안 합니다. 미국은 자기가 핵무기의 위협을 받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안 움직입니다. 심지어 네이토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도 자기 항공모함이 침몰됐다. 이제 가상이죠. 자기들끼리 훈련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잠수함이 몰래 나와서 항공모함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모함으로 1, 2분간 사진을 찍고 들어갔다. 하면 그 항공모함 격파된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웨덴 함이 잠수함이 나와서 거리 얼마에서 몇 분간 찍어서 싹 들어가서 보고해도 사령관 항상 네토 사령관 미군입니다. 총지휘자는 이제 미군이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발표를 안 한답니다. 그런 건 발표 안 한대요. 항공모함이 격침됐다는 것은 발표를 안 해요. 그만큼 항공모함에 대해서 신경질적입니다. 근데 항공모함이 격침될 위험성이 있는 그곳에 항공모함이 갑니까? 절대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협상하겠죠. 협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듣는 말로 베트남이 지금 가장 친미 국가다 하는 말을 들어요. 왜? 통일을 했는데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미국이 북한 1차 요새 한 거 말고 1차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때 동양에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거기 이제 했는데 베트남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북한의 계좌가 돈 얼마 있지도 않답니다. 베트남에는. 근데 제1차로 베트남에서 북한 계좌 동결을 했답니다. 미국 편을 들어주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종교 탄압받은 것을 조금 늦추고 이런 걸 많이 했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피해를 받겠느냐 하는 거죠. 김정일이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이것도 말이지만은, 살아있을 때, 조총련하고 식사하면서 그랬다는 거 같죠? 내가 남한을 점령하면은, 한 1,000만 명을 처단하고, 한 1,000만 명 처단하면 한 500만 명이 포트피플이 돼서 달아나겠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5천만이 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한 3천만 남겠죠? 그럼 북한에 한 2천만 하고 한 5천만, 한 5천만 정도가 있으면 우리 한반도에 적당할 것 같다. 그런 말까지 했답니다. 1,000만 명을 처단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걸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충분히 하겠죠. 자기 고모도 사형을 시키는데 한방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기관총으로 쏘고 사단장 애도일에 술 마셨다고 뭡니까 박격포탄으로 터뜨려서 죽이고 흔적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1,000만 명 죽이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장 막아야 되겠죠. 당장. 그건 뭡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운영한 기동타격소대라고 있어요. 기동타격대. 이거 즉시 운영해야 됩니다. 즉시 운영을 해서 부대 주위에, 특히 부대 주위에 순찰을 해서, 계속 순찰을 해서 소리 나는 곳, 특히 야간에 소리 나는 곳을 확인하고, 또 민간인들이 소리 가깝게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데 나는데 신고가 들어온 곳은 또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당장 공격에 들어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구 이걸 무능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일선에 가서 제일 전방적이죠. 그 가까운 데 가서 축소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려온 걸 한 20여 개 되니까 그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가지고 우리가 뚫으면은 폭파시키고 뚫고 가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짓 하면서는 공격 못 하겠죠. 그렇죠? 뚫고 달아가고 하는데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려고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걸 다시 확인해서 그때 방법을 써서 이제 이걸 무능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할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인데, 그럼 대통령께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거죠. 대통령께 알리기 위해서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보고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보고가 됐고, 그래도 반응 안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직접 보고가 됐답니다. 근데 반응 안 했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지금 보고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 보고하니까 아니라고 보고하겠죠. 그럼 기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A입니다 하고 나오고 한 사람이 B입니다 하고 나오면 자기 잘 모르고 아는 거야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가서 봐도 모르겠고 하는 것은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서 토론을 시킨답니다. 그럼 뻔하죠. 금세 나오겠죠. 질문 답변은 금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보면 알죠. 그 정도 대통령에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하고 직접 지시하지 않는 한 이 땅굴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죠. 또 몇 개 하다가 안 나오면, 이거 봐라. 다 엉터리다. 하나도 없는데, 하나 나와서, 하나 해서 없으면 이거 봐라. 없다. 이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려면 기술자를 시켜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왜 그런지, 전두환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를 너무 좋아했고, 너무 좋아했다고는 말 잘못됐고, 당연히, 안보와 경제의 초석은 뭡니까? 과학기술이죠. 근데 그 다음 대통령부터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보세요. 과학기술자 하나도 없어요. 또 전두환 대통령 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석이 이제 과학기술 수석이 하나 있었죠. 경제 제2수석이라고 과학기술 수석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 청와대 수석 중에 수사받고 영창에서 복역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과학기술 수석이었던 오원철 씨라고 했어요. 그분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기억으로 영창에서 복역하고 나온 사람은 정식으로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사람은 그분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리고 또 인문계통이 말을 좀 편하게 해주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과학기술자는 뭘 따지죠, 자꾸. 저도 지금 자꾸 따지죠. 따져서 설명하니까 아마 싫었던 것 같아요. 다른 채널에서 초청 안 합니다. 지난번 채널 A에서 박정진 PD가 초청이 다 한번 혼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조금 있더니 뭐 TV조선을 옮기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앞으로 제가 기회 있으면은 땅굴, 전자기업폐기, 핵무기가 따로 내가 설명드리겠어요. 시간 있으면 설명드리고,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관이 돼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 그냥 끝내겠습니다.